새만금 임대용 기업이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으로 임대료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교육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인재개발원이 위기입니다. 인근 하숙촌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 도당 개편대회에 중앙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총선 열기를 고조시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만금 임대용지에 처음으로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임대료가 싸진 데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새만금에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셋 눌러주십시오. 기업 유치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 새만금 임대용지에 첫 공장이 들어섭니다. 태양광장치 제조업체인 네모ENG가 오는 2022년까지 470여 원을 투자해 수상 태양광과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자금도 굉장히 부담이 없이 큰 평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착공식이 열린 새만금 임대용지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6건에 그쳤던 새만금 산단 투자 협약은 임대용지가 확보된 이후 지난해 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벌써 5건에 이릅니다. 이 밖에 10곳이 넘는 업체가 투자를 조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입주 문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기존 5%인 국내 기업 임대료가 외국 업체와 동일한 1%로 낮추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겠고요.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만 4개 업체가 새만금 임대용지에 입주 계약을 맺을 예정이어서 침체된 군산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사무관 승진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균형 발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근처에 있는 한 원룸입니다. 15명 정도가 들어와 거주할 수 있는 하숙집인데 주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장기 교육을 받을 때 임시 숙소로 찾고 있습니다. 비슷한 집이 주변에만 100곳에 달해 하숙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분위기가 최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경기도가 사무관 승진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인재개발원은 이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오는 전체 연수생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기도청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이탈 도미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인재개발원의 이전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경기도의 계획을 반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에다가는 국가기정 발전이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 시도 간의 어떤 공감과 그 소통의 어떤 그 순기능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움직임이 일어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터덕이는 가운데 인재개발원 악재까지 터져나오면서 혁신도시 전반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2월 전북 수출이 16개월 만에 5억 달러를 밑돌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수출은 4억 9,6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20% 감소했을 뿐 아니라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정밀 화학 원료, 합성 수지 등 대부분의 품목과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이 감소해 제조업 불황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민주평화당이 도당 개편대회를 열었는데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세불리기 차원인데요. 도내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 도당위원장에 임정엽 전 완주 군수가 선출됐습니다. 정기 당원 대표자 회의에서 사실상 합의 추대된 임 위원장은 섬김의 정치, 전북목 찾기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전북을 대변하고 전북의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개편대회에는 전북 도당 주관인데 평화당은 지도부 포함 소속 의원이 대거 참석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지난주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 2주째 계속된 전북 행사로 텃밭 지키기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목표는 내년 총선, 조직 정비를 서둘러 전북 정치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민주평화당이 승리하고 힘을 갖게 되면 전라북도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 전북 정치의 여당 민주평화당의 몸집 불리기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내년 총선 일정은 한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2년 전쯤 운행을 개시한 수서발 고속철에 전라선이 배제돼 불편이 컸습니다.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뿐 아니라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지 짚어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운행 횟수 부족으로 주말이면 콩나물시루인 전라선에 수서발 고속철을 왜 보내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후보자는 문제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차량 문제만 또 이제 면허 문제가 코레일 간에 SR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못 넣을 바는 없다고. 3년 전인 2016년 운행을 시작한 SR은 코레일 KTX와는 달리 호남선과 경부선만을 운행해 수도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전라선 이용객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고 호남권 광역의회도 SR 배정 요구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관련 기관 간 의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운영을 알아가면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SR뿐 아니라 국토부 역시도 필요성은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SR 운행 대수 확충을 위해 차량 구매와 KTX용 고속철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코레일 쪽에서 차량 임대는 곤란하다. 이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왔죠. 코레일도 차량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남은 방법은 SR이 호남선과 경부선에 보내는 32대 열차 가운데 일부를 전라선으로 빼내는 것. 과연 지역 정치권이 전라선 SR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부동산과 고액 후원금 논란에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북대학교 약대 신설 여부가 이번 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전북대와 제주대, 한림대를 대상으로 이번 주 안에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며 3개 중 2개 대학이 약대를 유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전북도 의회는 성명을 내고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전북대의 약학대학이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추 과잉 생산이 우려돼 자율 감축이 시급합니다.
전북 농협은 올해 전국 봄 배추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14.2% 증가한 2,542헥타르에 달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협은 지난 겨울 배추 저장량도 평년 대비 22%가 많아 가격 하락 우려가 높다며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 면적을 줄여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주 중인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000제곱미터와 잡목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가 일주일 정도 빨라지면서 도내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정읍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정읍 천변과 벚꽃로에서 축제를 열고 불꽃쇼와 다양한 축하 공연을 선보입니다. 무주군이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무주군은 한 사람당 3그루씩 유실수 등 5,200여 그루를 무료로 나눠주고 산불 예방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가 시내버스 164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해 승객들이 앞으로 버스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이파이 설치는 7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전북교육청이 교무행정 분야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일본식 교육과 행정용어, 교육제도 등 일상생활에 남아있는 잔재 청산을 위한 공모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관엽식물인 파키라가 미세먼지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4년간 30여 종의 실내 식물을 연구한 결과 멕시코 원산인 9과의 관엽식물인 파키라가 4시간에 미세먼지 155 마이크로그램을 흡수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백냥금과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의 순으로 효과가 컸는데 이들은 잎 뒷면이 주름 형태여서 미세먼지를 많이 빨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백제 왕릉으로 추정되는 소왕릉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가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초부터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주도로 서광동에 있는 소왕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정밀 발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왕릉은 서동요 설화의 주인공 선화공주가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0m 떨어진 대왕릉은 백제 중흥을 이끈 무왕의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재정의 조기 집행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동서와 남북도로 1, 2단계 사업 예산의 61%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동서와 남북도로 올해 예산은 2,184억 원 규모인데 예산 집행이 부진한 공정을 파악해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총 1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하반기 중에 발행합니다. 부안군은 5천 원, 만 원, 3만 원권 등 세 종류의 지역 상품권을 10억 원어치 발행해 평소에는 5%, 명절에는 10% 할인율을 적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부안 생생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재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